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We must help her by all means.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도와야 해. 이 문장이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디가 어색할까요? 그냥 봤을 때는 all, 모든, means, 수단. 모든 수단에 의해서 그녀를 도와야만 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녀를 도와야 해.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문장. 어떤 게 어색한 걸까요? 우선 by all means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all means는 방금 봤던 것처럼 모든 수단에 의해서 따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굳어져서 by all means는 일반적으로 물론이지 상대편의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의 답을 할 때 쓰거나요. 아니면 부디 꼭 이런 걸 해라 라고 할 때 강한 권유를 하거나 난 꼭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Can I use your phone? 내가 내 전화를 써도 되겠니?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요. By all means 라고 한다면 뭐예요?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이니까 물론이지 마음껏 써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By all means you have to go to the party.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한 권유겠죠. 반드시 꼭 너는 파티에 가야만 해. 이렇게 강한 권유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passible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y all means가 아니라 by all possible means라고 쓰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든 이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말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이 by all possible means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We must win.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This competition. 이 대회, 경쟁을 이겨야만 합니다. By all possible means. 반드시가 아니랬죠. 뭐랬어요? 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by all means는 허락과 강조, by all possible means는 모든 방법을 동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We must help her by all means.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그녀를 도와야 해.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아시겠죠? 이제 바르게 고쳐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는 의미는 by all means가 아니라 by all possible means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must help her by all possible mea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hope she blank the flower. 이 blank,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hope she likes. 두 번째, I hope she will like. 이 둘 중에 맞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는 표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둘 다 맞습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차이도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일단 I hope 뒤에 주어를 쓰고 그 뒤에 일반적인 현재형 동사를 쓴다면 이게 I hope의 기본적인 형태이고 뜻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길 바래. 이런 희망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우리는 hope 뒤에 현재형 동사를 써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I hope 나는 바래. It doesn't rain tomorrow.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쓴다면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막연한 희망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쓸 때 우리는 현재형을 쓴다. 그런데 미래형을 써서 나타내 줄 수도 있죠. I hope it won't rain tomorrow. 나는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땐 현재형을 썼을 때 이때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을 갖고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예보상에 비예보가 있어서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그럴 때는 it won't rain 이렇게 미래형을 써서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형을 써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대편이 꼭 이러한 행동을 해주기를 내가 기대할 때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상대편이 이런 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미래 형태를 쓰는 게 더 좋다,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마무리하죠. I hope 나는 바랍니다. He will apologize. 그가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 그가 막연히 사과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의 사과를 바라고 있다면 이럴 때는 현재형 동사가 아니라 미래형 will을 써줘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A judge must be indifferent when making decisions. A judge 판사는 must be 뭐뭐 해야만 한다. indifferent 무관심해야 한다. when 뭐뭐 할 때 making decisions 결정할 때 판결을 내릴 때 무관심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냐? 우리는 흔히 indifferent를 무관심한이라고 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indifferent에는 다른 뜻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서 해석이 어디가 어색할까요?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접두어 공부만 조금 하고 가죠. I 또는 I am이 어떠한 단어 앞쪽에 붙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낫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Your answer is incorrect라고 하면 correct, 옳은, 맞는 거기에 in이 붙어서 옳지 않은 너의 답은 틀렸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어의 반대말이 되는 경우고요. 이번엔 I am을 볼까요? It's impossible. 그것은 possible. 가능하지. I am 않아. 그것은 불가능해. To finish in one day. 하루에 finish 끝내기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She's impatient when waiting in line. 그녀는 patient, 참을성 있는. I am, 그렇지 않은. She's impatient. 그녀는 참을성이 없어. 언제? waiting in line. 줄을 설 때 참을성이 없어. 줄을 잘 못 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 볼 때 indifferent는 different, 다른, in, 아는, 다르지 않은이라는 뜻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단어가 처음 영어에 들어올 때는 이러한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의미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원래의 뜻보다는 이 확장된 의미들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오늘은 깊이 있는 어원의 역사를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ndifferent 무관심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비슷비슷해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큰 차이여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자들이 10만원짜리 가방을 매건 1000만원짜리 가방을 매건 어느 가방이 더 예쁜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알지를 못해요. 왜요? 저는 여자들 가방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차이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indifferent를 무관심한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외우고는 합니다. He was indifferent.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To the news. 그 뉴스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뉴스는 그에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뜻도 저는 비슷한 식으로 외워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말로 흔하게 쓰는 별다를 것 없다라는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 딱 들어맞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저 그런 정도의 의미죠. The food was indifferent at best. 최고로 잘 쳐줘봤자 The food, 그 음식은 indifferent, 다른 음식과 별다를 게 없어. 그저 그런 음식일 뿐이야 라고 혹평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사실은 이 indifferent의 기본 뜻과 가장 붙어있는 게 이 3번 뜻이기는 해요. 기울어지지 않은, 저는 이걸 기울어지지 않은 이라고 했는데요. 중립적인, 공정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놓고 저울로 잰다고 했을 때 한쪽에 내 마음의 무게를 잔뜩 주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에게도 B라는 사람에게도 다르지 않게 내 마음의 무게를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중립적인, 공정한 이런 뜻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A teacher, 교사는요, should be 뭐뭐 해야만 합니다. indifferent,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3번 뜻, 공정해야 합니다. 언제요? grading students, 학생들을 채점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비슷비슷하죠? 이제 오늘의 문장도 바로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방금 해석해본 문장이랑 거의 똑같죠? 네, 잘하셨습니다. A judge, 판사는 must be 뭐뭐 해야 합니다. indifferent,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해야 합니다. When, 언제요? making decisions, 판결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he instant she left, it started raining. The instant, she left, 그녀가 떠났다. It started raining, 비가 오기 시작했다.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해석이 안 되는 이 문장이 왜 해석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스턴트의 뜻부터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우리가 매일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음식, 그때 쓰는 인스턴트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표현 인스턴트입니다. 형용사로 즉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래 예문을 보면 The show was an instant success. 그 쇼는 즉시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쇼를 선보이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즉시 열광적이었다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이런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죠. 그리고 인스턴트는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명사로는 의미가 확장해서 순간, 아주 짧은 동안 이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I'll be back in an instant. 나 돌아올 거야. 언제 안에? in an instant.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거야 정도로 표현할 때 우리는 명사 instant를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instant를 접속사로 쓸 수가 있어요. 앞쪽에 the를 붙여서 the instant, 주어 동사의 형식을 띠게 되면 주어 동사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갖게 되죠. 중간에 that은 써줄 수도 있고 생략해 줄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 바로 아래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instant she smiled. 무슨 이야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짓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I felt happy.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The instant I return. 한번 더 들어볼게요. The instant I return. 마지막. The instant I return. The instant I return. 내가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더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흔하게 쓰는 as soon as와는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as soon as 뒤에 주어 동사, 이 경우에는 that을 쓰지 않죠. 중간에. 이 as soon as라는 말 자체가 뭐뭐 하자마자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the instant와 우리말로는 같은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예문 보면 as soon as the phone rang, 그 전화가 rang, 울리자마자 she answered, 그녀는 답했다, 그녀는 전화를 바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as soon as 자리에 우리는 당연히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의 the instant를 써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둘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꾸어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the instant가 어떤 느낌? 조금 더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급박한 느낌을 강조해 줍니다. 물론 이건 뉘앙스의 차이니까 의미상 전달은 as soon as로 하셔도 the instant로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as soon as라면 전화가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아래 the instant는 전화기가 따르르릉 울리자마자 급박하게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의 문장 The instant she left, it started raining. 이 문장 바르게 해석해 보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The instant 뭐뭐 하자마자, she left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 즉시 it started raining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네요. 오늘은 쉬운 이 두 문장, he doesn't talk much,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instead, 그 대신 he's very smart, 그는 굉장히 똑똑하다. 이 문장이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이 왜 어색한지 아시나요? 어디가 어색할까요?
일단 instead의 기본 뜻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는 부사로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he didn't take a taxi. 그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대신에 he walked. 그는 걸어갔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런데 instead는 어느 경우에 쓰느냐? 바로 이런 경우에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통 두 가지 선택지에서 그 선택지를 비교할 때 쓴다. A와 B가 있다면 한 가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B라는 선택을 할 때,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instead를 써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예를 들어보면요. go out, 나가는 선택지가 있고요. stay home, 집에 머무르는 선택지가 있을 때 I didn't go out, 나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군요. 그 대신에 I stayed home, 집에 머무르는 것을 그 대안으로 선택한 거죠. 간단하죠?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입니다. instead는 언제 대조적인 선택이 있을 때 쓴다. 다시 한 번만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티를 마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I didn't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고 대안인 티를 마셨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연습 문제 2개만 풀고 오늘의 문장으로 마무리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She's not a good singer. 그녀는 좋은 가수가 아니었다. Instead, 대신에 she's very pretty.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예뻤다. 이 문장 맞나요, 틀리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instead가 잘못 쓰였기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instead는 언제 쓴다? 보통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겠네요. 첫 번째, 좋은 가수가 되는 것. 두 번째, 아름다운 것. 좋은 가수가 되는 것 대신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선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 경우엔 instead를 쓰지 않고요. however, but 같은 것을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doesn't talk much.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Instead, 대신에 he prefers. 그는 선호합니다. To listen.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했네요. 이 문장은 맞나요? 틀리나요? 네, 잘하셨어요. 맞는 거죠.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듣기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항 중에서 내가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고 대안인 두 번째를 선택할 수 있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instead가 가능하다. 이제 오늘의 문장입니다. He doesn't talk much. Instead, he's very smart. 이 문장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똑똑한 것은 서로가 대조되는 관계도 아니고 A 대신에 B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instead를 쓰지 않고 but이나 however, nevertheless 같은 것을 써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just now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just now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요. 네, 둘 다입니다. just now는요, 방금 전의 뜻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의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의 뜻으로 쓴 예문 하나 볼게요. I saw him just now. 여기서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과거의 의미인 방금 전으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I saw him just now. 나는 방금 전에 그를 보았어. 그리고 이 방금 전이란 의미는요, 미국 영어에서 주로 써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서는 just now를 현재의 의미보다는 주로 과거의 의미로만 쓴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just now를 지금이라는 의미로 언제 쓰느냐, 또 어디서 쓰느냐라고 하면요. 아래 예문부터 보죠. She's busy just now. 아, 그녀는 바쁩니다. 현재형 동사가 쓰였군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바쁩니다. 현재와 과거가 한 문장에 들어있을 수 없겠죠. 그녀는 지금 바쁩니다. 바로 이렇게 써주게 되죠. 그럼 현재, 지금이라는 의미로 just now를 써주는 곳은 어디냐? 네, 바로 영국 영어에서예요. 영국 영어에서는요, 과거의 의미로도 쓰지만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의 뜻으로도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just now라는 말을 미국 영어에서는 지금이라는 뜻으로는 쓰지 않는다면서요. 잘 안 쓴다면서요. 그럼 미국 영어에서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just now 말고 어떻게 써주게 되는 걸까요? 네, 잘하셨어요. 흔하게 우리 right now 정도 써주면 되겠죠. She's busy right now 이렇게 써주시면 영국 영어에서 의미하는 just now의 뜻을 미국 영어에서도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그렇다면 now와 just now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라고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셨나? 이게 저의 물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래 예문처럼 I'm tired now. 나는 지금 피곤해 라는 말은요. 단순히 현재 자기는 그렇다라는 단순한 현재 상태만을 나타내고요. I'm tired just now 라는 얘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긴 하는데 일시적인 상태다라는 느낌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곧 바뀔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는 게 just now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쉬운 이 문장 Where did you know that? 너 그거 어디서 알았어?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우리 know의 기본 뜻부터 알고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know를 알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고는 하죠. 그리고 그 뜻이 전혀 틀린 게 아닌데요. know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하면 우리는 알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다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know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쓸 때 그때 know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I know her phone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를 I know,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She knows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습득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것과는 달리 find out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find out도요, 알다라고 번역하거나 외우고는 하지만 그 뉘앙스를 굳이 따지자면 알게 되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다.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어서 새로운 정보가 나에게 생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문과 같이 보죠. I found out the answer. 나는 답을 몰랐는데 답을 found out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이후에요? Some research. 얼마간의 조사를 한 이후에요. 연구를 한 이후에 나는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거죠. 하나 더 보죠. He found out the truth by accident. by accident는 우연이라는 뜻이죠. 우연히 그는 truth, 진실을 found out, 알게 된 거죠. 원래는 진실을 몰랐지만 나는 어떤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find out과 know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문장 Where did you know that? 너 그거 어디서 알았어? 너 그거 어디서 알아냈어? 이 말 바르게 고쳐보실 수 있겠죠? 네, 잘하셨어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니? 몰랐던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었니? 라고 하니까 여기선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인 know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된 find ou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I'll see you a few days later.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찾으셨나요? 일단 우리는 later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는요, 막연히 나중에 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인 see you later 이라면 막연한 훗날에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쓰고는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later 자체는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따로 없어도 쓸 수 있다. 이 정도 하나 확인하고 가시죠. 그런데 later 앞쪽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정도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나 미래의 특정 기준 시점 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She left on Monday. 아, 그녀는 월요일 날에 이미 떠났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 과거 월요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a few days later 월요일보다 며칠 지난 그 이후에 그 기준 시점 이후에요. She called me. 그녀는 내게 전화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준 시점을 바탕으로 그 시간 이후에 라는 말을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She's coming on July 1st. 그녀는 7월 1일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서 and Tom will arrive about a week later. 이처럼 미래의 기준 시점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더 이후에 온다라고 할 때 later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later의 경우에는 과거나 미래의 특정 기준 시점 이후를 했죠. 그런데 이는 기준이 언제냐? 바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I will call you in an hour 이렇다면 나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후에 혹은 1시간 이내에 너에게 전화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볼게요. The movie starts in 5 minutes. 영화는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in 5 minutes,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장 I will see you a few days later.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우리 며칠 후에 보자. 나 너 며칠 후에 볼 거야 라는 말이니까 기준 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며칠 후가 되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later가 아니라 in을 쓴다라는 거 우리 방금 보고 왔네요. 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해 보이는 이 문장 I like to work with him last week.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또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해 보이시나요? 이 문장이 어디가 어색한지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 like ing와 like to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like 뒤에 ing 또는 to 부정사가 오면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즐긴다 라는 뜻으로 쓰고는 하는데요. 어떤 일을 꾸준히 즐길 때 우리는 이렇게 쓰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I like drinking coffee in the morning 혹은 I like to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쓴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꾸준히 아침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느낌이 강한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이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더 즐겨 쓰긴 하지만 ing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liked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가 되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한 감정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를 뒤에 쓰는 건 어색하고요. ing를 써줘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정리요.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일의 경우에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We liked traveling to Japan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일본으로 여행 갔던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일본 여행 갔던 게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회성 사건일 때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 연습 문제입니다. I like to visit Paris last summer. 이 문장은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지요? 네. 정답은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 과거의 일회성으로 즐긴 경험에 대해서는요,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 형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했잖아요. I liked visiting Paris last summer.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문장도 바르게 고쳐볼 수 있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I liked니까 여기서는 working with him last week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쉬워 보이는 이 문장 I was sick 3 times in the night.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나는 밤에 3번 아팠어.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물론 이 문장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모두가 알고 계시는 sick의 기본 표현 한번 살펴보죠. sick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형용사로 아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 sick child 무슨 말인가요? 한 명의 아픈 아이라는 뜻으로 이 sick이 쓰이고는 하는데요. mr is가 앞에 붙어서 비동사 플러스 sick 이러한 형태로 쓰이게 될 때는 주로 영국 영어에서 토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아래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ate some bad seafood at dinner. 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산물을 좀 잘못된 걸 좀 먹은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I was sick. 나는 아팠어 3 times in the night. 밤에 3번 아팠어. 여기서 3번 아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3번 토했어 정도의 의미가 더 여기서는 명확한 뜻이 되는 거죠. 물론 그냥 be sick이라고 쓰면 이게 그냥 아프다라는 이야기인지 토하다라는 이야기인지 그 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그 앞 뒤로 음식이나 술, 멀미 혹은 위장 문제 같은 그 맥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것이 토했다라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영어에서는 vomit이나 throw up을 토하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자주 쓰니까 be sick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영국 영어에서 종종 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다르게도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미 해석하셨군요. 확인해보죠. 나는 밤에 3번 토했어. 물론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